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EKG 베이직 인터프리테이션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선할 리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선할 리듬은 심장의 전기 자극이 방실 접합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선할 리듬의 심전도상의 특징은 네로우 QRS의 인버티드 P 웨이브인데요. 여기성 P 웨이브가 QRS 앞에 나올 수도 있고 QRS 뒤에 나올 수도 있고 QRS와 함께 나온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요. 심장의 근육 세포는 페이스메이커 셀들이 있어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심방 우측 상부에는 SA 노드가 있고요. SA 노드는 1분에 60에서 100개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SA 노드가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느려진 경우에는 차상위의 페이스메이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SA 노드만큼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AB 노드와 히스 번들을 포함한 정션에서는 1분에 40에서 60개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번들 브랜치스와 퍼키니 파이버를 포함한 심실의 페이스메이커 셀들은 1분에 20에서 40개 정도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SA 노드를 도미넌트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요. 정션과 벤트리클의 페이스메이커들을 이스케이프 페이스메이커, 이소성 혹은 보충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정선할 리듬에서 P 웨이브가 인버티드라고 했는데요. 왜 인버티드인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심전도 기초 시간에 칼디악 벡터와 심전도상의 파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칼디악 벡터와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심전도상에서는 양성파로 보여지게 되고요. 칼디악 벡터와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심전도상에서는 음성파로 보여진다고 했었어요. 세 번째 심정을 주목을 하실게요. 방실 접합부에서 발생한 전기는 심방과 심실을 흥분을 시키게 되는데요. 방실 접합부에서 발생한 전기가 심방을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칼디악 벡터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심전도상에서는 인버티드 P 웨이브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방실 접합부에서 발생한 전기가 심실로 내려가면서 흥분을 시킬 때는 칼디악 벡터와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QRS는 양성파로 보여지게 됩니다. 정선할 리듬에서 인버티드 P 웨이브는 QRS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전도상에서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전압이라고 했는데요. 가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가로는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방이 먼저 흥분이 되고 심실이 흥분이 되는 경우에는 P 웨이브가 먼저 보이게 되고요. 심실이 먼저 흥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심방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P 웨이브가 QRS보다는 뒤에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기 자극이 AB 노드 근방에서 일어납니다. 전기 자극을 동시에 심방과 심실 쪽으로 보내게 되더라도 심방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심방에서 먼저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림은 심방이 먼저 흥분을 하고 심실이 흥분을 하게 된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정선의 하단 부위인 히스 번들 근처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전기 자극을 심방과 심실로 보냈지만 히스 번들이 심실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심실이 먼저 흥분을 하고 뒤늦게 심방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QRS가 먼저 나오고 뒤늦게 P 웨이브가 나온 겁니다. 가운데 그림은 AB 노드와 히스 번들 그 중간쯤 어디선가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동시에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흥분을 했는데 심실이 흥분할 때의 전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심방이 흥분할 때의 전압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인버티드 P 웨이브가 QRS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각각의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리듬은 4개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QRS와 QRS 간격 규칙적이고요. 6조에 QRS가 3개 들어있어서 심박수는 30회예요. 임펄스 오리진 봅니다. QRS가 네로하죠. 네로의 기준은 0.12초인데 여긴 지금 한 칸 0.04초예요.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 쪽이 아니라고 했고요. 심실 쪽보다는 훨씬 위쪽에서 정선을 타고 내려와서 심실을 흥분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P웨이브 볼 건데요. QRS 앞에 지금 P 웨이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QRS와 T 웨이브 사이
사이에 인버티드 P 웨이브가 있어요. 네로우 QRS의 인버티드 P 어디서 온 건가요? 정션에서 온 거죠. 정션에서 온 건데 심박수가 30회예요. 정셔널 브레디칼디아가 됩니다. 두 번째 리듬이고요. QRS와 QRS 간의 간격은 규칙적이고요. 지금 이건 6초짜리가 아니고 3.6초짜리여서 개수를 세서 10을 곱하시면 안 되세요. QRS와 QRS 사이에 큰 상자를 세보면 6개죠. 300을 가지고 6으로 나눠주게 되면 6, 5, 30, 50이 되고요. 작은 상자 방법을 쓰시게 되면 QRS와 QRS 사이에 작은 상자 30개, 1500을 30으로 나눠줍니다. 심박수는 5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가 네로하죠. QRS가 네로한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건 아니고요. P웨이브 볼 건데요. P웨이브 보니까 QRS 앞에 P웨이브가 인버티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웨이브 전부 다 인버티드죠. 네로 QRS의 인버티드 P, 정션 쪽에서 온 거고요. 심박수는 50회예요. 자, 정선에서는 1분에 40에서 60개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50회라고 하는 것은 정선한테 보면은 노말이에요. 그래서 브레디칼디아라고 하지 않고 정셔널 리듬이라고 합니다.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 리듬입니다. QRS와 QRS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가 9개, 심박수는 90회예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는 네로하고요. 네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인데 지금 여기는 2칸 0.08초예요. QRS가 네로한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고요. P웨이브를 볼 건데 QRS 앞에 P웨이브가 없습니다. QRS 뒤에도 없고요. 와이드 QRS에 P웨이브가 없다면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했죠. 네로 QRS에 P웨이브가 없다. 정셔널 리듬인데요. 심박수가 90회예요. 정션은 1분에 40에서 60개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40에서 60개 사이 전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정셔널 리듬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임펄스 오리진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타키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60에서 이 100회 사이는 뭘까요? 60에서 100회 사이는 정션으로 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엑셀을 엄청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티드 정셔널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엑셀러레이티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 같은 이름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지막 리듬이고요. QRS와 QRS 간격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 12개, 심박수는 120회예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는 네로하고요. 네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인데 여긴 지금 2칸 0.08초예요. QRS가 네로한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란 거 알 수가 있고요. P웨이브를 보니까 QRS 앞에 P웨이브가 전부 다 인버티드죠. 네로 QRS의 인버티드 P웨이브, 정션 쪽에서 온 거고요. 100회가 넘었기 때문에 정셔널 타키칼디아가 됩니다. 정셔널 리듬에 대한 치료 볼 건데요. 정셔널 리듬은 환자가 심텀이 없다면 따로 치료해 줄 필요는 없고요. 심텀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요. 정셔널 브레디칼디아와 정셔널 리듬은 사이누스 리듬에 비하면 섬액이죠. 브레디칼디아이기 때문에 심텀이 있는 경우에는 브레디칼디아에 준해서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정셔널 타키칼디아인 경우에는 사이누스 타키칼디아에서 하는 것처럼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PAC를 공부하면서 잠깐 액토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액토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액토피는 프리머처 비트하고 이스케이프 비트로 나뉜다고 했고요. 프리머처 비트는 원래 박자보다 미리 나온 애, 이스케이프 비트는 원래 나와야 되는 박자보다 뒤늦게 나온 애. 프리머처 비트과 이스케이프 비트는 임펄스 오리진에 따라서 각각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나왔는데 임펄스 오리진이 에이트리움이다. 그러면 PAC가 되고요. 먼저 나왔는데 정션 쪽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PJC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왔는데 QRS가 와이드하다. 그럼 PVC가 되고요. 자, 원래 박자보다 뒤늦게 나왔는데 심방 쪽에서 온 거다. 에이트리얼 이스케이프 비트가 되고요. 뒤늦게 나왔는데 정션 쪽에서 나온 거다.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가 되고요. 뒤늦게 나왔는데 심실 쪽에서 온 거다. 그러면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비트가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액토피를 머릿속에 좀 담아보겠습니다. 기본 리듬은 사이누스 리듬이고요. 지금 파란 상자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SA 노드에서 나오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파란 상자 안에만 주목을 하실게요. 위에 나와 있는 리듬 스트립은 원래 박자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는데
QRS가 내로하죠. 내로하니까 심실 쪽에서 온 건 아니고 피입을 보니까 양성파입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 쪽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먼저 나왔는데 심방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리머처 에이트리얼 컴플렉스가 되고요. 지금 똑같은 모양인데 원래 박자 파란색 화살표보다 뒤늦게 나왔죠. 그래서 에이트리얼 이스케이프 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 파란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SA 노드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정선 쪽에서 나온 액토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QRS가 내려하죠. 내려한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고 P웨이브를 볼 건데 QRS 앞에 P웨이브가 없습니다. QRS 뒤에도 없고요. 내로 QRS에 P웨이브가 없다. 그래서 정선에서 온 거구나. 근데 원래 박자보다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기 때문에 프리머처 정선할 컴플렉스가 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은 내로 QRS의 인버티드 P 뒤늦게 나왔는데 정선 쪽에서 온 거죠.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심실 쪽에서 온 액토피예요. 빨간 상단을 보시게 되면 QRS가 와이드합니다. 다른 애들이랑 모양이 확연히 틀리죠. 먼저 나왔는데 QRS가 와이드하고 앞에 P웨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머처 벤트리큘러 컴플렉스가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 와이드 QRS에 P웨이브가 없다. 심실 쪽에서 온 컴플렉스인데 원래 나와야 되는 박자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러 이스케이프 비트가 됩니다. 오늘은 정선할 리듬과 액토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AV 블락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